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흐름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다음 주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시간 퍼스트 주식 분석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승현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그야말로 파죽지세 장세였는데요. 코스피가 5,000시대를 열었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자세한 이번 주 업종별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포도 코스피 종가 5,000시대의 개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주 초반부터 시작된 대형 반도체주들의 거침없는 랠리가 지수 상승을 견인한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공개한 신형 AI 칩에 하이닉스가 HBM을 단독 공급한다는 소식, 그리고 시티그룹의 목표 주가 14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전망도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음 날 SK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50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하는 등 관련주들의 기세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수요일에는 여당이 디지털 자산기본법에 윤곽을 마련했고 설 연휴 전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삼성과 신한, 하나금융이 연합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드림팀을 결성한다는 초대형 호재까지도 더해졌습니다. 갤럭시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삼성의 참전으로 법 제화가 완료되는 즉시 이 거대 동맹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월의 첫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장 1일에 발표되는 1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앞서 전해드린 반도체 랠리의 수적 근거를 얼마나 더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주 중반에는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요일 밤에 발표될 미국 고용 보고서 결과가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인 만큼 이번 주 시장에 다음 주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회 속에서 다음 주는 투자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할 텐데요. 오늘은 캔들 패턴에 특화된 실전 매매의 고수, 투자 자산운용사 자격증도 보유한 검증된 전문가님이시죠. 박영민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진짜 승부는 장이 열리기 전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저희 방송과 그 준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에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퍼스트 주식 분석실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이번에도 뵙게 됐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먼저 제가 안 그래도 로우 텐션인데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하지만 좀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뵙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상승장에서 더욱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박영민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캔들 패턴 분석의 신 박영민 전문가님의 소개 들어봤는데요. 최근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주에는 반도체 투톱 실적 기대감에 반도체도 잘 갔고 또 네네. 현대차는 주춤했지만 로봇주의 강세도 이어졌거든요. 네. 이번 주 핫 이슈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럼 2주간 어떤 섹터들이 순환매를 하고 강세를 보였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주간 핫한 섹터들을 또 정리해서 나왔는데 가장 핫한 섹터로는 초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로봇 섹터 먼저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섹터가 또 계속해서 강세를 단기 리바운드를 되게 빠르게 가져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그 종목들이 또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용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상장이 본격 착수한다는 소식에 시장에 들렸고,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는 피지컬 AI 대표 종목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동차용 공장에 적극 투입이 가능한 진영은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이 유일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현대차의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고 거기에 연관된 아틀라스 로봇 관련주들의 섹터를 강하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생산성 혁신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며 향후 현대차는 생산성 혁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파운드리 완성 단계의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종합적인 거의 피지컬 AI의 로봇과 자율주행을 한꺼번에 가져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로봇과 자율주행 섹터들이 새로운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참석한 자리에서 이제 내년 말쯤에는 일반 대중에게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좀 미래를 내다본다, 뭐 좀 점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유명하긴 한데, 정말 이것도 이분이 하는 말이 점점 시대가 예상치 않았던 것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내년에는 제 주변에도 로봇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도 이제는 듭니다. 로봇 섹터가 계속해서 올해에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가지고 로봇 섹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로 스페이스X 관련 우주 항공 산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약 반세기 만에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 2단계 임무를 이르면 2월 초순에 시도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월 초순이 되면 또 우주 항공 관련한 섹터들이 단기 조정을 받다가도 이거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다시 수급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테미스 2호 임무를 수행할 차세대 우주 발사 시스템과 우주선 오리온이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의 39B 발사대에 안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해서 골드만삭스, JP 모건 스탠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4개 글로벌 투자은행을 주관사로 선정을 하고 상장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하반기가 아닌 올해 7월까지 상장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은 언론을 통해 국내 우주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 올해 유망한 섹터 상승률을 상당히 많이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수급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어지고 전에 눌렸었던 그런 주도 섹터들이 다시 수급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원자력 발전, 전력 설비, 전선 관련된 sektor들도 특히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수급이 단기적으로 유입됐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원자력 발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AI 확산으로 급증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기술 기업들이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을 사실상 전액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비상전력 경매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전력 경매의 가장 핵심은 앞의 내용처럼 대형 기술 기업들이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전력 문제 해결에 추가 신규 원전 건설을 논의를 지시하면서 원전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따른 수급이
장전 거래에서부터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단기적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계획대로 건설한다는 추진 소식이 확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선하고 조선기자재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NG 운반선 수주 기대감 및 선박 엔진 관련된 선박 엔진이 중국 수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조선주가 강세를 단기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선박용 엔진 및 부품 수출액이 2023년 및 2022년과 비교하면 각각 54.8%, 144.7% 급증한 수치이고 중국 조선소 발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장관이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정부의 방산 특사단은 캐나다와 노르웨이에 파견하는 등 대규모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60종 규모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3월에 최종 제안을 받은 뒤 상반기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 또 이 기간이 되면 조선 관련한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은 장기간 지금은 추세가 어찌 됐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순환매하는 동안에도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고 종목들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하고 뉴스들이 들려오면 다시 한번 또 그동안 움츠렸던 에너지들이 폭발을 하면서 급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2주간 섹터들이 조금 제가 많이 들고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수가 오르면서 섹터 순환매가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냥 단기적인 섹터보다는 강하게 모든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섹터들이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종목들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양한 섹터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는 섹터 2차 전지 섹터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이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배터리 업계에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3원계 계열 배터리 그리고 LFP 배터리의 장점을 고루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휴머노이드 로봇 구조상 협소한 공간에 같은 용량의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사용 시간을 50% 이상 늘리고 안전성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더욱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산업 성장 및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피지컬 AI 기대감 등이 부각되면서 계속해서 그에 따른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고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데이터 센터 사업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전력 관련돼서 2차 전지 종목들이 계속해서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도 전에 1차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LS 머티리얼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 그때 당시에 40% 이상 강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추세를 하향 추세를 만들면서 조정을 보이고 지금 다시 또 2차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도 하향 조정을 보이고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 부근을 다 돌파를 한 종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서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섹터 자율주행하고 스테이블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계열사 모셔널이 올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인 로봇 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관련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올해 계속해서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AI 관련해서 연관된 섹터들이 도미노처럼 묶여서 마치 삼각편대처럼 묶여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자율주행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가 자율주행차 보험이라는 새로운 보험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것도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50%를 할인해 준다는 그런 소식으로 자율주행이 더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보험회사에서 인지를 하면서 자율주행 이제는 보험까지 새롭게 출시되면서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코스피 5천 특위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다는 발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장기간 눌려있던 그런 조정 기간을 뒤로 하고 급등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삼성이 새로운 기업으로 또 삼성 자체라기보다 삼성에서 금융 계열 관련된 생명과 보험 그리고 그런 계열들이 신한금융, 하나금융과 손잡고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삼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강하게 더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워낙 스테이블 코인 발행, 유통, 사용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고 나섰으며 국가대표급 스테이블 코인 동맹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즉시 컨소시엄 구성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섹터 반도체하고 지주사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인공지능 AI 칩 수요에 힘입어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마저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순이익도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모멘텀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다시 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삼성전자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전년 대비 355% 증가한 30조 원으로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고 2분기 영업이익도 그거보다 더 올라간 737%가 증가한 39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면서 이미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이후에 상반기가 아직 시작되고 있는 중에도 이미 이런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강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반도체 장비와 부품 업체들도 덩달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 은행 증권 보험 관련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이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조 전망 및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 5,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5,100포인트도 넘어섰고 그에 따른 모멘텀으로 상승세를 단기적인 수급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는 3차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에 따른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핫 이슈로 마지막으로 섹터라고 하기보다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코스닥 지수도 다시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이런 강한 추세가 국내 시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술적인 신고가 패턴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고 여러분들은 그 대추세에 순응하고 고점 부근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유념하시면서 추세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가 이제는 구조적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약간은 좀 더 강하게 받아들여도 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구간에서 지수 상승이 아니라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이 지수를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더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어떤 산업과 기업이 주식 시장을 이끌어 갈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면서 앞에서 소개해 드린 섹터들을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 수익과 직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간 섹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투자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패턴 매매, 이제는 성공 투자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패턴 매매 기법 어떤 건가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있는 패턴 매매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새로운 패턴, 이번 주간 어떤 패턴 종목들이 발생을 했고 제가 또 어떤 패턴이 발생한 종목을 공유해서 수익을 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패턴 종목을 점검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매번 소개해드리고 있는 패턴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3개의 캔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한 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2개의 단봉이 생기게 되면 다음날 사거래일째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3개의 캔들이 하나의 패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캔들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캔들의 종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수평 추세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캔들의 종가 라인을 기준 삼아서 이 추세선에 대한 지지와 돌파와 저항을 판단하시고 주가의 흐름을 체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양봉이 발생을 할 때 밑에서 같이 이런 거래량이 수반되어 주면 더욱더 좋겠지만 거래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양봉 캔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세력의 매집이거나 기업의 호적거리가 반영됐거나 새로운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그에 따른 투심이 강하게 이 종목에 반영되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대 양봉이 발생한 종목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체크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패턴이 어떤 건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패턴을 제가 어떻게 찾아내죠 하는 방법을 제 노하우를 또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발생을 하면 그 이후에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찾아내는지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시장이 마감을 하면 종목들이 등락률 상위 리스트에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등락률 상위 리스트에 오른 종목들은 위에서부터 쭉 수익률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장대 양봉이 발생한 종목들이 맞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을 다 담아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시장 실적과 그리고 뉴스와 수급과 섹터 흐름을 체크를 해서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종목들, 탄력이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보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등락률 상위 리스트에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하나씩 종목을 담아 놓으시고 그 첫 번째 날 이후에 2거래일, 3거래일도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그 종목이 추세를 유지해 준다면 바로 4거래일째 여러분들이 매매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주식은 100%의 확률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도 어떤 종목을 사서 100% 수익이 난다는 그런 장담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매매할 수 있는 확률이 50%라면 제가 안내해드린 패턴을 접목해서 여러분들이 40%건 30%건 추가되는 확률을 만들어내고 100%에 가까운 확률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계속 담아 놓으시고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을 때 어느 포인트에서 사거래일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가져가시면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된 패턴 관련된 종목들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떤 종목에서 패턴이 발생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기술이라는 종목 차트 보고 계십니다. 한정기술 차트인데 이미 이전에 저 앞에 잘려서 보이지 않지만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한정기술의 장대 양봉 캔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 이후에 두 번째 강세 구간을 만들어냈고 다시 또 하향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 구간 근처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해드린 패턴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패턴이 발생했다고 해서 제가 말해드렸지만 100% 상승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락할 여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4거래일, 5거래일, 6거래일째까지 거래를 캔들을 연속해서 관찰을 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한정기술에 대해서 매수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패턴이 형성이 되고 패턴 형성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전고점을 돌파하고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기술의 매매 포인트는 지지 구간에서의 패턴 발생입니다. 다음 흐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캔들 패턴이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상승한 이후에도 매수 타이밍을 가져갔지만 그 이후에도 50%에 가까운 추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국전력기술, 한정기술에 대해서 26.5%라는 수익률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절반은 홀딩하고 가져갑니다. 한정기술은 원전 섹터 순환매와 올해 실적 급반등 기대감 등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단기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50%에 가까운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떤 수익이든 어떤 종목이든 끝에까지 어디까지 가서 다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사서 10% 이상, 20% 이상 수익이 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수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게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 패턴이 생성이 되면 그에 따른 수익률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공유한 종목은 한정기술로 보고 주간 어떤 종목들의 패턴이 발생했는지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은 패턴 찾기, 종목들의 패턴, 어디에 패턴이 들어있는지 캔들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안내를 해드렸는데 연속적인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패턴이 이어지면서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삼성전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고 두 번째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세 번째도 종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네 번째 패턴이 발생을 했는데 네 번째 패턴의 종가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반드시 상승할 확률이 더 훨씬 높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국내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안내해드린 패턴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시켜서 주기적으로 한번 관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SOS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방송에서 제가 공유한 종목 저번 방송에서도 안내해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공유일 이후에 주가가 50% 가까이 급등을 한 상태에서 이런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패턴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점 부근에서 추가로 신규 진입을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은 상태인데 상단에서 이런 패턴,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패턴이 발생했을 때 SOS랩의 주가 흐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상단에서 발생한 패턴이
고점이 아니라 오히려 저점으로 작용하면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여러분들하고 종목을 공유한 이후에 150%에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추세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SOS랩은 현대차 로보틱스랩의 라이다 본격 공급과 글로벌 로봇 기업 고객 확보 그리고 하반기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추세를 강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종목 뉴프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이고 수급도 썩 좋지 못한 상태이고 장기 이평선에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저항에 눌려있는 장기 이평에 눌려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패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 어디에도 없던 뉴프렉스의 주가 흐름 중 패턴이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뉴프렉스의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발생 이후에 뉴프렉스 주가는 30% 가까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있는 패턴이 발생을 하고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4거래일, 5거래일 이후에 6거래일째 거래량을 동반한 강세가 나타나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면서 30%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뉴프렉스는 4년 만에 실적 반등 전망과 AI 글라스 성장 본격화라는 소식과 함께 패턴 이후에 이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종목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입니다. 패턴이 이 많은 캔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계속 보다 보면 저한테는 쉬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은 처음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무엇이든 하게 되면 눈에 되게 빠르게 들어오는 날이 있으실 겁니다.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도 장기 이평선에 지배받으면서 주가가 하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점 구간에서 단순한 캔들과 단봉 두 개를 생성을 하면서 제가 안내해드린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패턴 이후에 덕산테코피아 어떤 흐름 나타내는지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점 구간에서 단순히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수반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제가 안내해드린 캔들 패턴이 발생을 하고 11% 단기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덕산테코피아가 첫 번째 양봉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주가 흐름을 충분히 관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그렇게 별다른 관심이 없고 수급도 없는 종목입니다. 메가터치라는 종목인데 메가터치도 마찬가지로 빈약한 거래량과 하단에서 횡보하고 있는 주가가 나타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린 제 패턴이 발생을 합니다. 패턴이 발생을 하고 메가터치 종목 4거래일째부터 어떤 흐름이 나타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터치 4거래일째 강한 수급과 함께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 32%에 가까운 단기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종목도 패턴만 발생을 하면 무려 30%가 넘어가는 단기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패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가터치는 일본 파나소닉을 통한 테슬라양 제품 공급 개시 소식이라는 것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종목 삼성 SDI라는 종목입니다. 삼성 SDI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번에 몇 회차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2차 전지 1차 파동 1차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패턴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학습 효과입니다. 첫 번째 패턴이 2차 전지 상승을 할 때 삼성 SDI가 패턴을 발생을 하고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추세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고 추세선 부근에서 이런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또
삼성 SDI가 패턴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패턴 형성 이후에도 삼성 SDI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 SDI 두 번째 패턴이 발생하고서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4거래일째 급등이 나오면서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이 발생을 했을 때도 강세를 보였고 그 이후에 수평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바로 두 번째 패턴이 생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20%에 가까운 상승을 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및 북미 ESS 시장 성장 기대감 등에 이렇게 삼성 SDI가 두 번째 강한 상승 파동을 만들고 이전 고점을 돌파까지 한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종목은 삼화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삼화전기라는 종목 앞서 보신 종목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수급도 없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고 그 장대 양봉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두 개의 종가 마감 단봉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해드린 패턴이 당연히 맞겠죠. 그럼 이후에 삼화전기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형성 이후에 4거래일째 하루 쉬면서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고 5거래일째 급등을 하면서 20%의 상승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별다른 소식도 뉴스도 발생하지 않은 종목이지만 단기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그 이후에 패턴을 형성을 하고 하루 쉬면서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바로 또 급등을 하면서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종목 그린광학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린광학 종목 신규 상장 종목인데 하락 이후에 저점 구간에서 수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합니다.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고 두 개의 단봉이 발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시는 적산병이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안내해드리는 패턴으로 한번 적용해서 매매 포인트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린광학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무려 73%에 가까운 단기 급등을 보이게 됩니다. 패턴 이후에 이런 강한 상승세와 재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산, 반도체, 우주항공 사업, 성장 기대감 등의 상한가까지 나타내면서 73%에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린 수평 추세선을 지지 삼아서 주가의 추이를 관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종목 샘CNS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샘CNS도 등락 이후에 없던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기존에 없던 거래량이 이렇게 수반되면서 장대 양봉을 발생을 하고 장대 양봉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두 개의 단봉이 생성이 되었고 제가 말씀드린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패턴 형성 이후에 샘CNS 4거래일째부터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샘CNS SSD와 HBM, 투트랙 성장 시작과 올해 호실적 전망 등의 상승을 했습니다. 패턴 이후에 단기 10%에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고 이후에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샘CNS도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주가 추이를 관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2주간 패턴이 발생한 종목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종목 메디아나라는 종목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강한 거래량을 수반을 했고 첫 번째 강세 이후에 패턴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단기 하락, 단기 조정을 보였고 다시 재반등을 나타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패턴을 고점에서
넘기면서 이런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전고점을 넘어선 패턴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주가 부근입니다. 이미 그 전에 시장에서 관심이 있던 종목도 아니고 소외된 종목이 이런 거래량을 단기적으로 수반하면 바로 하락할 여지가 상당히 높은데 패턴을 형성했기 때문에 메디아나 종목 이후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패턴 형성 이후에 48%에 가까운 단기 급등을 나타냅니다. 48%에 가까운 단기 급등을 나타내고 이후에 종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메디아나 주가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디아나는 셀바스 그룹의 주축 의료 AI 프로젝트 그리고 웨어러블 AI 심전도 검사 솔루션 기대감 등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주간 패턴 종목들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소개해드리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패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바로 첫 번째로 우주항공주 루미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1월 들어서 실적 기대감에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 2년 전의 최고가 다시 탈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루미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종목 이번에 루미르 가지고 나왔습니다. 루미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르 투자 포인트 요약 간단히 읽어보고 차트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르 투자 포인트 요약해보면 스페이스X 관련된 섹터이고 우주 방산도 함께 관련된 섹터입니다. SAR 위성 및 우주 사업 성장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초고해상도 SAR 위성을 개발하고 있고 SAR 위성은 낮밤 날씨 관계없이 지구 관측이 가능한 기술이라 국내외 방산 민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 말에 개발을 완료한 루미르 X1호기는 2026년 올해 발사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고 중장기 성장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국가 위성 사업과 글로벌 수요 확대가 현실화되면 매출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수 사업 다각화에 따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제조뿐 아니라 선박 엔진용 솔레노이드 등 민수 제품 매출이 점차 늘고 있어 사업 다각화에 따른 실적 안정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루미르의 리스크 요인, 보편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모든 종목들에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변동과 적자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몇 분기 실적이 적자였고 매출은 크게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였다는 부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가 또 있겠습니다. 국가 위성 사업이나 위성 발사 일정이 지연되면 그에 따라 실적 반등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변동성 한번 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린 종목 중에 소형주가 거의 없습니다. 소형주가 거의 없는 편인데 이번에 루미르 스페이스X 관련해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비전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 특성상 거래대금이나 정보 유통이 제한적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루미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루미르 차트 보고 계신데 어쨌든 25년 3월부터 장기적으로 저점 구간을 형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저점 구간에 대한 이런 박스 구간을 형성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최근 주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 전고점 부근을 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루미르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첫 번째 지지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마저 이탈을 한다면 박스권의 상단을 두 번째 지지 구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루미르 주가의 흐름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모멘텀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루미르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다음 주 주목하면 좋을 종목으로 우주항공주 루미를 꼽아주셨는데요. 밤낮 그리고 날씨와 관계없이 지구 관측이 가능한 SAR 위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초대형 빅 이벤트가 있죠. 자체 위성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우주항공 기대주라는 점에서 작년 말에 개발을 마친 루미르 X 1호기가 올해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의 핵심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또한 위성 제조뿐만 아니라 선박 엔진 부품 등 민간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가 위성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실적 반등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 리스크로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또 소형주의 특성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전략으로 함께 하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와 1차 목표가는 방송 시간 이후 함께하는 공간에서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퍼스트 주식 분석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